네, 오늘 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알찬 시간 꾸려보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석 이사 그리고 차영주 MTN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IT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장중 저점 대비로 일단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교환사채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자, 뉴스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소화된 상태, 그럼 어떻게 시장에 반응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시장에서는 공포감이 있는 오전이었는데 기관은 괜찮다라는 리포트를 좀 많이 내놨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낙폭 많이 만회했습니다. 어떤 비유 주실까요, 위원님? 저희가 제목이 배드 뉴스인데 이게 배드 뉴스인가요? 이게 굿 뉴스 아닌가요?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플러스 요소도 분명히 있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EB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않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그런 건지 분석해 주세요. 아니요. 뭐 과거 경험은 상관없고요. 지금 팩트를 보자고요. 자, 해외에다가 일단은 주식 한 3% 정도, 지금 정정 오시가 나왔으니까 2.4에서 한 3% 정도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 재원은 뭐냐면 삼성 SK하이닉스가 기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예요. 기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1.17% 이자를 주는 채권이고요. 채권 만기는 2030년까지입니다. 그럼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채권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1.7%의 이자를 받죠. 그러다가 주가가 11만 원이 넘어서면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비 교환을 하기 때문에 채권은 사라지고 자사주를 받아서 시장에 매각하면 이익이 나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11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어떠한 채권자도 주식으로 교환하지 않습니다. 교환할수록 손해기 때문에 이자만 받고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게 지금 뭐 한 15만 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교환을 해서 물량이 나온다. 고작 3%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SK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유상증자하는 것보다 유상증자를 했다라면 이건 큰 악재죠. 지금 이렇게 EB 이슈가 나오면서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SK하이닉스가 가장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EPS가 희석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유형 자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자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SK하이닉스가 선택할 수 있는 좁은 선택 중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베스트를 선택했다. 저는 SK하이닉스 이따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뉴스에서 만약에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럼 어떠한 공포감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분기에 대한 어떤 뭐 실적에 대한 공포감 이건 있을 수 있겠죠. EB 반응에 대한 공포감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많은 이슈니까요. 이사님께도 이어서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이번 결정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업황 개선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잖아요. 지금은 안 좋지만 좋아질 것이다. 그 기대감에도 힘을 실는 뉴스라고도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긍정적인 저는 힘을 보인 뉴스다. 가 80%. 근데 여기에 살짝은 불확실성도 있다가 이제 20%. 요 정도 이제 비율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자사주를 담보로 2조 원의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그때 이자가 연 6%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의 자금을 땡기는데 연 이자가 2% 이하.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까? 아니면 계열사에서 돈을 빌릴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활용해서 돈을 한번 확보할까라고 하는 이 선택지 중에 앞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 없는 선택지 중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한 선택을 한 거예요. 가장 최악의 선택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상증자였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11만 원이라고 하는 특정 가격 이하에서는 오버행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량이 나올 이슈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대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85,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교환가액이 11만 1,180원.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30%입니다. 30%. 네. 그러니까 그죠? 30%의 수익이면은
그때까지는 정말 오버행 이슈가 없으니까 매력도 되게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낮은 주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네.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건 싸게 살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물려 있었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악성 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낮은 가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상쇄되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산술적으로 보면 30% 수익인데 그 30%가 다 아니더라도 최소 뭐 10%, 15% 정도의 이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뉴스이기에 저는 SK하이닉스의 이번 뉴스, 이번 결정은 굉장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회사가 얼마나 힘들길래 이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기술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무너져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우리가 시장에서 초격차를 조금 더 벌리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쪽에서 하이닉스였던 시절부터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코멘트를 CEO 쪽에서는 연일 했었는데 그게 생각이 딱 나네요. 위원님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시고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EPS 계산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EPS를 자사주를 매입하면 EPS를 빼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으면 EPS를 빼주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시장에 다시 나오면 그러면 EPS를 언제는 빼주고 언제는 더해주고 맨날 그걸 다시 계산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오버행 이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해입니다. EPS는 변동이 없어요. 더군다나 자사주를 하고 있는 것은 투자 자산이거든요.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고간에다 돈을 쌓아놓고 회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소각하든지 아니면 다시 시장에 팔아서 주식으로 만들든지.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가장 또 한 가지 나쁜 방법은 지금 여기서 매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 돈을 확보해버리면 되는 거죠. EPS에 변동이 없고. 하지만 11만 원대까지는 해외 투자 자기네도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량 부담도 없어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하십시오. 제가 하이닉스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팩트 체크, 그렇다고 당장 주가가 올라가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나쁜 뉴스에 여기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짧게 추가적으로 요거 여쭤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에 포커스 맞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당분간 IT주에 대한 변화, 투자 심리의 변화는 크게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오늘 소화를 이렇게 SK 하이닉스 대해서 했다는 게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저희 금요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 보면 좀 변할지, IT 전반 좀 살펴주시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죠.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고, 심지어 LG전자보다는 영업이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또 증권 간 전언도 있어요. 뚜껑이 열릴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적 이후에 발표될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움직임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닌데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 집중하자.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되면, 제가 이제 그 시간에 또 되면 그런 그렇죠. 부분도 또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은 IT 섹터라는 조언까지 주셨다는 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4위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2차 전지 반도체주가 쉬어가니까 AI도 보이고요. 게임도 보이고요. 바이오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개별적인 이슈 좀 많이 담고 있어서 바이오를 좀 전면에 세우기는 했습니다. 이사님께 질문을 관련돼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바이오 섹터 내에서 특징을 좀 잡을 수 있나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간 2차 전지 반도체만 보다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 초입에 또 있다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이제 쏠렸던 수급의 자금이 일단 조금씩 이제 풀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그 자금의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엑시트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 다른 섹터, 다른 기업을 다시 재투자를 하든지. 일단은 후자의 방법을 좀 선택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을 놓고 보면 2차 전지, 로봇 AI, 그리고 챗 GPT가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보였지만 원래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하면 원족격은 제약바이오다라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일단 이 한번 변동성에 조금 더 익숙해지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뭐 현대미포조선 뭐 이러한 기업들이 좋다라는 건 압니다. 지금 사면 그래도 수익을 조금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수익률 게임, 수익률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참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섹터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이 관심이 더 몰리는 그러한 현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예전처럼 대다수의 제약바이오가 동시에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대형주부터 좀 믿어보자라는 투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한미그룹주가 오늘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큰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조차도 리포트대로 읽어보면 모든 기업들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모든 리포트가 다 그래요. 보면 다 오를 것 그래도 같고 목표주가 다 갈 것 그렇죠. 같아요.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이나 화학을 보면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건 거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판단이 되나 자 제약바이오는 제가 리포트를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현혹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같고 정말 획기적인 기술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를 이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 일단 가장 큰 시총 기준으로 혹은 우리나라 기업 규모 기준으로 가장 큰 기업 쪽에 좀 투심이 몰리고 또 그 기업들이 이슈가 조금씩 있잖아요. 셀트리온은 일단 서정진 명예회장이 일선에 복귀를 했고 그 이후에 3사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어서 전 제약바이오 쪽도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약만 보시나요? 사실 오늘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 수출에 160억 달러 달성에 뭐 세계 5위 국가 되겠다 뭐 이런 정책적인 타이틀도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의료기기도 잘 가길래 조금 더 파생돼서 넓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같이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같이 봐도 괜찮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당장 다가오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하고 나서 그 외에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우선 전체적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100%가 아니고 다수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R&D 쪽에 돈을 미리 굉장히 먼저 쓰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기에 만약에 지금이 아니고 2월 달에 3월 달 초에 물어보셨다면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높은 그쪽을 먼저 보시는 게 단기적으로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일단 시기적으로 이제는 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쪽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지난 이후에 저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가 가는 걸 보고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보자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바이오주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분위기에 대해서 계속 체킹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오늘 김대성 이사께서는 대형주의 흐름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차기 주도주 성격까지 가질 여력이 지금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대형주로 보셔야 되는 게 일단 한번 청소가 됐어요. 청소란 표현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감사 보고서에 거절당한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특히 바이오 쪽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주총 끝나면서 조금 바이오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 안 좋은 쪽들 그동안 버텼던 것들이 일단 한번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좋죠. 정부가 일단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가 2026년, 2027년 현 정부가 이제 끝나는 시점인데 그때까지 지금 이룬 목표를 다 이룬다면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무역 지금 적자국인데 흑자국이 되겠죠. 기대를 가져야죠. 근데 2026년, 2027년 왜 꼭 정권 말기까지를 세워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꼭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나요? 좀 안타까운 얘기죠. 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차기 주도주로 얘기를 한 게 벌써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한 달 정도 얘기가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차기 주도주로 나서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지난주부터 시작된 거죠. 일단은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돌고 있죠. 대장주들이 쉬어주고 있죠. 에코프로빔이 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주는 돌고 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김철희 기자께서 말씀하신 뭐 한미그룹주들이라든지 그게 제일 강하죠. 하지만 나머지 무슨 뭐 셀트리온도 그동안 다시 지금 분출하고 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휴지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메디칼 같은 경우 인바디 같은 경우 전부 다 강합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한 업종 자체가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한 업종 자체. 근데 이 업종도 천천히 보면 제약이 있고 바이오가 있고 우리 기기가 있는데 다 강하다라고 보면 하나의 어떤 주도 섹터로서의 역할도 이번 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 정리 쭉 받아봤고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포인트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전지에 대한 얘기 이사님께 첫 질문 드릴게요. 계속해서 시장은 덜 간 종목 그리고 새로운 종목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 섹터 내에서는 봐야 되는 걸까요, 이사님? 일단 순환매의 거의 끝판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동박, 분리막, 전해질까지 왔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업이 더 중요하고 어렵고 어느 산업이 더 쉽고 뭐 하기 쉽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 일단은 양극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극재가 따라서 움직였고 그리고 동박 그 다음에 분리막까지 왔어요. 근데 이 사업이 순환매로 도는 것 같지만 저는 일정한 규칙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규칙이냐? 진입장벽이 높은 순서대로 먼저 시장에서 저는 반응을 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혹은 뭐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 외에서 사실 시장에 이 참여하기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음극재보다도 양극재의 강세가 최근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그러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에 더 많은 관심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진입장벽이 조금 낮은 순서인 산업까지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거의 순환매 끝에 조금은 이제 다다르지 않았나. 그러면은 저희 2차 전진 당분간 못 보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추출해서 여기서 아이디어 넣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단 일단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크게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2등 주자였던 혹은 3등 주자였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분들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동안에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SK 아이테크놀로지까지 오늘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분리막을 만드는 부분이 부각이 됐고 또 이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동안에 안 움직였냐? 매출 다수가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이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사의 외형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고민들을 다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히 수급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더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간은 훨씬 있을 수 있다. 대신에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손절을 걸지 않는 순간 포트에 한동안 묶여 있을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혹은 손절가를 걸고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전히 2차 전지만큼 좋은 섹터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현 구간에서 3개월 뒤를 보고 6개월 뒤를 보고 1년 뒤를 봤을 때는 사실은 많이 올라온 부담은 확실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투자를 한다면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섹터 내에서 오늘 많이 뉴스가 커버되진 않았는데 알루미늄밥 관련해서 위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알루미늄밥 제품에 대해서 관세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6곳이고요. 크게 내리는 쪽도 있고 살짝 내리는 쪽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뉴스를 봐야 되나요? 사실 알루미늄 쪽 또 2차 전지 강세와 더불어서 올라온 부분이 꽤 있었는데 지금 6개 종목으로 묶여있는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쪽까지 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예비 결정이고 이제 관찰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정된 건 없어요.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떤 게 수혜냐 피해냐는 없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미국은 중국과 거래를 끊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IRA법에 대해서 세부 지침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우리의 이제 의견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호재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2027년 되면은 80%로 올라가죠.
당장 이제 우리는 시간을 좀 벌었을 뿐이지 결국은 2030년까지는 중국산을 쓰면 전혀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도 안 될 것이고요. 미국에 생산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생태계가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 벌었을 뿐이에요. 지금 중국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이 때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글쎄 우리나라 업체가 반사이익을 볼까요? 다른 나라 업체들이 볼까요? 자, 이건 좀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펀드멘탈에 따라서 아니면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기 어렵죠. 자,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김천 이사께서 말씀하신 정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끝부분이다라는 것들인데, 자, 그저께 우리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포스코홀딩스가 급등했죠. 주가 빠졌습니다. 주가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 날 오른 게 뭐죠? 코스모화학이죠. 주가 급등하고 빠집니다. 오늘 SKI 테크놀로지가 올라가죠. 움직입니다. 저는 그런 뉴스, 그 영화의 한 대목이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한 놈만 팬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빙 갖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줄었고 이거는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팔지도 않고 사고 싶은 분들도 별로 사고 싶진 않아요. 2차 전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 뭐가 강하지? 포스코홀딩스 거기에 붙어. 오늘 뭐가 강하지? 코스모화 거기에 붙어. 오늘은 지금 다 SKI 테크놀로지에서 매매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또 어떤 게 간다? 내일 또 되면 가장 아침에 한 2, 3% 된 쪽에 트레이딩 자금들이 대거 몰릴 겁니다. 이것도 시장의 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봐야지 내일 뭐가 갈 것인가, 시장에서 지금 어떤 업종이 움직이는, 어떤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이느냐, 이거와는 별개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랑 코스모학이 오늘 주가가 견조하게 못 버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시총이 점점 작아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왜 이 종목이 2달 전에 눈에 안 띄었을까요? 석 달 전에 눈에 안 띄었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차 전지를 매번 보게 되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면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런 의견들 투자하실 때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저희 2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좀 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한 번 우주항공 방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주항공 방산 플러스 알파로에서 오늘 한화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연장선상에서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10만 원선 안착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까지 연속 성장으로 본다면 조금 더 다져가는 구간, 조금 더 모멘텀을 기대해도 되는 그 기대감 모이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안착이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뚫어주는 게 안착은 아니고요. 네. 오늘 이제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오늘 11만 원 터치하고 지금 10만 7천 원인데 여기서 이제 10만 원에 지지가 되는 게 안착이지 지금 뚫어준 상태잖아요. 안착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제가 10만 원대 매도 사인을 드린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다고 한 이유가 지금 김승현 회장의 의지가 워낙 강해요. 김승현 회장의 의지가 여러분들 지금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때 처음에 한 차례 실패하고 이번 두 번째 도전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 굉장히 부실이 많다라는 건데도 회장의 의지대로 밀어붙였다가 그때 당시에 한 3천억인가 뛰었죠. 그런 경험이 있을 정도로 방산 쪽에 대해서 한화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한국화약그룹의 약자입니다. 화약이군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사장에서 쓰는 다이너마이트, 네네. 그다음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맡았던 최루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총 이런 거 만드는 회사요. 한국화약그룹의 약자인 하나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요. 더군다나 방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만 짧게요. 추가적으로 안착 여부를 보면서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건 여전히 뭐 정책의 방향이라기보다는 수주 여기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수주라기보다는 현재 주가의 패턴으로 봐야 되겠죠. 수주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수주는 우리가 방산의 수주는 길게 가는 거니까요. 길게 가는 모멘텀을 우리가 끊어칠 때는 차트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 받아봤고요. 1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1위는 이사님과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위에 오른 것은 에너지주, 좀 넓게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님, 사실은 저희가 넓게 한 이유가 정유부터 시작해서 대체 에너지까지 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유가 100달러 뭐 간다 안 간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 시점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뭔가요? 과거 경험으로는 정유도 같고 조선도 같고 신재생도 같고 원전도 같고 너무 많은 게 가서 좀 좁혀주세요, 네. 이사님. 일단 정유 쪽은 우리나라에 상장한 기업이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제외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특히나 지금 뭐 대표적인 기업은 S-오일인데 결국 이 정제 마진이라든지 FX 스프레드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뤄야 하나,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해당 기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유 쪽을 제외하면
한쪽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중동 플랜트 쪽과 관련한 기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었었던 성광밴드, 태광과 같은 피팅 밸브 쪽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볼 수 있고,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는 쪽은 결국에는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이 2차 전지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뭐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태양광 쪽에 엄청난 관심을 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솔라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하나솔루션 쉬어갈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그런데 하나솔루션이 거래제가 되니까 오히려 미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퍼스트 솔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아, 잠시 그쪽이 쉬어가네요. 쉬어간다. 라는 이제 빌미 삼아 또 우리나라 하나솔루션도 거래 재개 이후에 또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지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엔 저는 신재생 에너지는 뭐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수급 흐름대로 이제 따라가 본다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풍력, 세 번째로는 태양광 순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제 모든 신재생 에너지 테마는 작년에 한번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시청자분들이 혹은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짧게요.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 쪽에서 최고위급 인사들이 다음 달에 온다라고 하잖아요. 네. 중동발 모멘텀에 들썩였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 후인데 이거 보고 선제적으로 포커스 맞춰보는 전략은? 일단은 뭐 우리가 네옴시티라고 하는 테마를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때보다는 조금은 변동성이 덜할 가능성이 높아요. 허나 뭐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동 플랜트 관련한 이 피팅 밸브 쪽은 오히려 투자할 만한 가치가 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더해서 중동의 원전 뭐 수출까지 또 한번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묶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5개 키워드 살펴봤고요. 저희 시간 오늘 정말 빨리 갔네요. 예, 잠깐 유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 저는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 은행 몇 개 파산했을 때 계속해서 은행 파산이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을 전 세계 자산 시장을 휘몰아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유튜버들이나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자산 시장이 조용하죠. 우리 주간 더 올랐습니다. 네. 유가 100달러 간다라는 거, 유가 120달러 갈 때 200달러 갔다고 했던 똑같은 기관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81달러 찍고 다시 80달러 내려왔고요. 현재 지금 국채 금리라든지 환율 안정적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지금 유가가 다시 또 올라갈 것이다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SVB 사태나 마찬가지로 너무 그렇게 즉각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랭킹5 시간 늘려야 될까 봐요.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자, 원픽은 오늘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자, 원픽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힌트는 주셨어요. SK 하이닉스 맞죠? 저는 원픽이고 SK 하이닉스입니다.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가치 투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주가가 이렇게 글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상태에서 빠지는데 저는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과감히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시적으로 10만 원 드리고요. 손절 라인 8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주셨던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사님의 원픽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디에서 고르셨을까요? 전기차에서 진짜 안 오른 쪽이 하나 있어요. 어딘가요? 충전 인프라 관련 쪽. 충전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안 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진율에 따른 이 걱정. 그런데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까지도 올랐는데 그 기업이 안 좋은데 올랐다라는 이야기보다 그동안에 소외받았는데도 안 오른 이 기업까지 이제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안 오른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SK 네트워크스와 같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손절가는 4,3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만약 현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6,500원 그 이상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픽까지 정리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